방사선에 관련된 이제 진로 분야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좀 연구 쪽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방사선이라는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느꼈을 때는 위험한 어떤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제 이점만 뽑아가지고 이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진로 분야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간단히만 직업 분야들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방사능 측정 시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긴 할 건데 그 에너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방사선이 위험하냐? 그러면은 너무 당연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방사학과 교수사에 보니까 제일 많이 학부모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방선사라는 직업 그럼 위험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제 방사선사라는 직업은 저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방사선이라는 직업은 방사선을 이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사선사가 이제 방사선을 직접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환자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대신에 환자가 맞더라도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환자가 방사선을 이용하더라도 장점이 더 크니까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점을 또 최소화시켜주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사선의 에너지가 얼만큼 위험한지 그리고 그 기준을 조금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의 강도를 측정을 하거나 그 기준을 설립하는 게 이 방사능 측정 시험원이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알려져 있는 많은 방사선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이제 꿈의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중입자 치료 생각하게 되긴 했거든요. 이제 이 중입자에 대한 방사선 에너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방사선의 종류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측정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이제 방사선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라도 조금 더 안전한 환경 또는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들이 조금 더 정확한 방사선 에너지를 측정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도 있고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계측 장비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방사선 에너지가 얼만큼 되는지를 계측하는 장비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이를테면 병원 현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방사선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또는 산업 현장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방사선이 나오는 공간이 있을 때 그 외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선 안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런 분들도 있다.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방사선 의료장비 개발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사선 의료장비나 방사선 기반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조금 더 다른 직무를 교수 쪽으로 이제 옮겨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방사선 의약품 개발 제조원. 이 방사성 의약품이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 있죠. 물이 갖고 있는 이제 H2O의 물질이 있을 건데 물론 H2O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거 외에 다른 액체 형태 중에서 이거를 이제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일부러 불안정하게 해서 이 에너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막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의료 현장에 뭐 암치료에 쓴다거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전기원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의료 현장에서 활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의약품 써 있는 것처럼 의약품 형태로 해서 병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영역 또는 그런 아까 여기서 봤던 방사 의료 장비를 개발하고 실제로 병원 현장에 도입이 됐을 때 이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하거나 고장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AS라고 볼 수 있겠죠. AS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판독 업무자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방사선 에너지의 투과 강도를 가지고서 영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필름 자체에다가 에너지 강도를 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강도들을 새겼던 것들을 이 판독이라고 해서 판독을 통해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름에 얼만큼 이게 하얘지고 까매졌냐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이 방사선에 노출이 되냐를 보통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방사선과 관련된 직무에 계시는 분들은
이 필름 배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착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사선을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안전적인 관점에서 판독 업무자분들이 이 방사 흡수차에 대해서 필름의 하얗고 까만 정도를 판독하고 그거를 안전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방사선 피폭이 과하신 분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한다거나 그런 직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산업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 분야는 이걸 가지고서 조금 더 새로운 뉴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발 활동시키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 RI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서 앞에 얘기했던 이 방사성 의약품이 산업 분야에서 개발이 되면 또는 개발되기 전에 그 약물에 대해서 개발하고 효능을 평가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연구하는 단계에 계시는 연구원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형태에서 연구 분야를 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사라고 해서 실제로 의료 현장 내에서 방사선 또는 이제 방사선사가 방사선만 이용해서 의료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 있는 의료 영상의 종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방사선과 사실 상관없는 것 중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만한 게 초음파, MRI는 방사선이랑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비방사선, 비전리방사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모든 의료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 기반으로 해서 진단학적 가치가 있는 영상을 제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방사선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방사선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양성하는 전공이 방사선학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학과를 졸업하시면 보통 이 방사선사 쪽의 직무를 많이 하시게 되고요. 또는 의학물리사라고 해서 의학물리사 같은 경우는 방사선과를 졸업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공학과를 통해서 전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물리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방사선이 이용하게 되는 방사선 선량이라던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의료 영상의 질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암 치료할 때 방사선 선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계측하고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영상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이 실제 선량값이 얼마인지까지 이런 것들은 사실 방사선이라는 직무에서 다 알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특정한 조직의 효율적인 선량값을 계산하는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전문 분야로 하시는 분들을 의학물리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의학물리사 같은 경우는 뭐 방사학 전공도 있고 원자력 공학과 전공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런 분야의 분들을 이제 보통 아까 나왔던 연구 분야부터 엔지니어 분야에 대한 방사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에 대한 분들을 양성하는 전공을 이제 저는 방사학과가 그 중에 하나의 과로서 이제 방사과라고 말씀드리고 방사학과 교수도 방사선 분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직업에 대해서는 조금 모든 걸 제가 다 설명드린 건 아니긴 한데 방사선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하나씩 설명을 드렸고요. 이 외에 조금 더 쪼개서 보면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포괄적으로는 이 안쪽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